1월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또 미국과 한국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를 좀 오전에 생각해 보다가 귀넷 카운티에서 또 주변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지 1월에 변경되는 정보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야, 2023년에 변경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귀넷 카운티에서는 그리고 또 모든 카운티에서 뭐 새로 실행하는 실행안들이 네. 아무래도 1월을 기준으로 많이 시작하기도 해서 현재 뉴스레터에 또 나와 있고 또 카운티 내에서도 예산이 발표가 되면서 웹사이트에 보시면 또 각 행정부처에서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도 나와 있어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기대를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사라박이랑 같이 한번 볼까요? 네. 매 10년마다 센서스 인구 총조사가 실시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결과를 토대로 지역구가 변경되게 됩니다. 네. 내가 이사를 하지 않았는데 내 지역구의 지역구 번호 그리고 지역구 경계선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되는데요. 네. 이번 1월 1일부터 새로운 지역구가 미 전역에 적용이 됩니다. 이거 헷갈리겠다. 예. 네, 정말 뭐 시, 카운티, 주, 그 안에서도 주 하원, 주 상원, 연방 상원, 연방 하원 모든 그 지역구들이 달라서 많은 분들이 또 헷갈려 하시고 나는 둘루스에 사는데 왜 둘루스 세금을 안 내지? 또는 나는 귀넷 카운티라고 하는데 관할 지역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무래도 현재 이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좀 애로사항인 것 같기도 한데 보다 나은 정책 서비스와 보다 나은 레프레젠테이션을 감안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니 또 시민들이 맞춰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현재 귀넷 카운티 내 투표 가능한 40%의 주민들이 다른 지역구에 소속되게 되는 건데요. 굉장히 많네요. 네. 그렇죠. 지난 11월에 선거했던 사람들은 새로운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투표했던 지역구가 모두 바뀌게 되는 겁니다. 거의 40%가 네. 새로운 지역구에 소속이 돼서 새로운 지역 정치인에게 투표를 11월에 하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해당 지역 선거구, 뭐 교육지구, 또 카운티지구, 시지구가 궁금하시면 mvp.sos.ga.gov를 확인하셔도 되고요. 예. 아니면 각 카운티에 가시면 District Map이라는 네. 링크가 있는데 그 링크로 가셔서 내 지역구가 도대체 어떻게 바뀌는지 지역구가 바뀌면 또 여러 가지 내가 내야 되는 것들이 바뀌나 하시는데 선거 지역구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내는 세금 또는 내가 받아야 되는 비즈니스 라이센스가 바뀌는 거는 아니고요. 네. 선거 지역구가 바뀐다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령층과 장애가 있는 성인을 위한 정책 지원 서비스에 응급의료나 병원에 가야 되는 그런 교통편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좀 정신장애가 있으신다거나 신체장애가 있으시거나 고령층인 분들을 어떤 이런 우버 같은 자동차에 모시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죠. 네. 또 가족이 같이 가려면 가족이 학교를 쉬거나 직장을 잠깐 빼거나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귀넷 카운티 같은 경우는 귀넷 시니어 서비스 센터에 연락을 하시거나 방문을 하시면 이런 무료 지원 서비스 교통편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승인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자녀를 데리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차편이 어려우시다거나 차편이 차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주에 그 날에 차가 가족들끼리 다 쓰다 보여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혹한기기 때문에 요즘 날씨가 어제 정도는 풀렸는데 굉장히 추웠고 그리고 네. 우리야 자동차에 있고 집에 있고 외부에 있지만 또
거주지가 없는 분들은 이 날씨에 굉장히 추위에 힘들어하실 것 같습니다. 또 뉴스에 보니 혹한기가 찾아와서 사망자들이 전국적으로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귀넷 카운티에서는 주거 환경이 없는 분들에게 장기간 추위에 떨지 않고 따뜻한 식사와 밤을 지낼 수 있는 5곳의 워밍 스테이션을 현재 운영 중입니다. 봉사자들을 찾고 있어요. 네. 저와 제 남편도 가끔씩 봉사를 하고 있는데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음식이 제공되고요. 네. 휴식도 취하실 수 있고 샤워도 할 수 있고 몸도 따뜻하게 녹일 수 있는 곳. 물론 며칠간 지내실 수는 없고요. 아, 네. 그 템퍼리로 있으실 수 있어서 저도 가끔 이제 가스스테이션에 가거나 이렇게 길에 갔을 때 어떤 홈리스 분들을 뵈면 제가 제 사비로 뭐 익스텐드 스테이를 잡아드린 적도 있지만 가끔 이분들을 모시고 어디로 가야 되나 할 때가 있었거든요. 물론 비용이 필요하시기도 하지만 당장 그날 잘 곳이 없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이런 워밍 스테이션에 함께 가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요즘 우리 아이들도 아프지만 뭐 홈리스 분들 그리고 또 우리 고령층 분들도 많이 아프신데 귀넷 카운티 내에는 보건소는 아니지만 굉장히 어떤 보험이 없으시거나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굉장히 합당한 가격으로 굉장히 우수한 의료진이 제공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다음에 그 정보를 또 한 번 정도 모아서 알려드리고 싶고요. 네. 날씨가 많이 추운데 월동 준비라고 하나요? 이런 준비들을 또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도움이 필요한 정보들을 정부에서 어떻게 필요한지 막상 필요할 때 내가 찾으려고 하면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알아보신다거나 문의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주변을 위해서 알아봐 주시고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새해 인사를 좀 해도 될까요? 그럼요. 안 그래도 부탁드리려고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정말 여러분께서 부족한 점도 있는데 늘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뜻하지 않는 곳에서 정말 청취자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그때마다 더 잘해야지 하는데 이게 또 매주 또 하다 보니 익숙한 정보들을 좀 제공하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어서 새해에는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여러분께 정보를 전해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덕분에 저가 또 올 한 해 이만큼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해에도 라디오 코리아 그리고 우리 아나운서님과 저희 프로그램 계속해서 같은 지지 부탁드리고요. 새해 여러분의 건강 그리고 행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직장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